까지 2023년 예산안 관련 2+2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중에 일부는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초부자 감세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도 남는 쟁점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예산안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강경, 강압,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협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이적단체화하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와 대통령 자신의 막말 책임은 MBC에 떠넘기고 158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말단 경찰과 소방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민생 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원인이 마치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책임 떠넘기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원내대표님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에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계가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찰 정권의 부활입니다. 사실상 국정원의 인사 파일인 조난자료가 신원조의 형태로 부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난자료의 뿌리가 정보기관의 개인 사찰 자료였다는 것을 되짚어보면 국정원의 신원조의 기능이 비대해지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계기로 국회는 2020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규칙 신설이라는 꼼수로 국정원을 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퇴행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당장 국정원의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김종대 전 의원 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들러 해당 공간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 가능한지를 살펴봤고 그 이후에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실은 천공의 육군 참모총장 공간 방문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그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